네, 마켓 이슈 전략인데요.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이승원 대표 잘 좀 소개해 주세요. 또 헷갈린다. 뭐야? 이름이 자꾸 이제 미스터 손이 나왔다가 미스터 유가 나왔다가 자꾸 헷갈리는데, 자, 우리 유 교수님. 네. 유 교수라고 앞으로 불러야겠습니다. 네. 자, 유 교수님, 그 침착한 유 교수님. 네. 상당히 침착하게 가름말, 2대8 가름말 타시는 자, 유 교수님을 모시고 시장의 특징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쳐서 오셨다라고. 네. 네. 얘기 다 했어요. 네, 자랑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나 다쳤다. 그러니까 나 다쳤다고. 나 트래킹 좀 했다, 계속. 사막에서. 다쳤지만 그렇죠. 나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을 안 하셨잖아요. 즐겁게 노셨잖아요, 가서. 무슨 소리야? 출장. 출장. 네. 출장은 한 출장이죠. 2시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요. 네. 우리 세 명이 나오면 우리 그거잖아요. 세 교수의 네. 주식 담화, 뭐 이런 담론, 네네. 이런 코너 이름 바꿔야 돼. 아니, 난 그거 받으면 얘기하려고 그랬지. 언제 그 준대? 임명장.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아니, 우리가 다음 주에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대학교가 이제 사이버 대학이거든요.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사이버 대학인데, 사이버 대학인데, 그래서 녹화를 하면 임명장을 받고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요. 네. 그러니까 임명장 달라고 조교한테 한번 얘기해보고요. 아니, 교무처장한테, 교무 네네. 쪽에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걸 받으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화면에 보여드리고, 진짜 교수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코너명도, 세 교과분가? 교수의 주식 담론 이런 거 있잖아. 교과분가? 뭐 그런 데가. 그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최근에 그 게임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상 게임이 국내 게임 매출에서 대부분을 좀 가져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혹시 TV 보십니까? TV요? 네. 어떤 TV만 중요해요? 일반 TV. 일반 TV? 네, 안 거기서 보죠? 광고. 광고요? 네. 잘 안 보죠. 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면 네. 그냥 인터넷 상에서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만 대부분 좀 나왔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TV 상에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확실하게 TV 광고라고 하면 네. 비용 처리가 좀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네, 네.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등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 좀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역시 신규 게임 출시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음 화면 보면서 진행할게요. 실질적으로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대형 게임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TV 광고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슈퍼셀의 그 클래시 오브 클랜, 제일 먼저 TV 광고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광고로 인해서 또 다른 신규 유저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 신규 유저가 계속적으로 고착화 상태가 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임을 하게 되고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현금으로 이제 아이템이라든가, 네. 혹은 그런 보석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사게 되는데, 네. 기존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서 현질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른 게임 하는 것보다는 그 게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그럼 굉장히 좀 교수님도 많습니다. 현질해요? 합니다. 아요. 네, 합니다. 두 명이 현질하는 사람이네, 여기? 네. 예. 저는 해야 현질하지 됩니다. 않습니다. 아, 현질 안 해요? 네. 왜요? 저는 현질을 하지 않습니다. 주동이 전문가 하죠? 거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왜냐면은 그거 한번 하게 되면 애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제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애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질을 안 합니다. 애기 거? 애기는 현질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구글 플레이 내 비밀번호를 모르거든. 내 비밀번호를 모르거든. 2살만 지나봐? 1년만 지나면 다 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락을 걸어야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래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뭐 계속적인 유저들이 기존 유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뭐 계속적으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서 매출 순위가 좀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소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케팅 비용 1억을 투자하기에도 좀 버거운 게 사실이지만 네. 대형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사 같은 경우는 대형 광고를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개의 그 게임 광고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제일 위에가 이제 슈퍼셀에서 만든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 같은 경우는 미국 게임사죠. 북미 게임사 캔디 오브 크래시라는 게임. 그 다음에 아래 2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스타라든가 차승원 그런 배우들이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이 광고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역시 그냥 비용이 막대하죠, 사실은. 네. 뭐 무한도전 우리나라에서 뭐 토요일 날 그 시청률 1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모두 나와서 광고할 정도로 해갖고요. 네. 광고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무료 게임 같은 경우도 계속 출시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다운로드 순위를 나오기까지는요, 최소한 중소형 같은 경우 2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조차 마케팅 비용으로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중소형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과 28일 순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크로노블레이드라든가 혹은 다함께 차차차 2 이런 종목들이 이런 게임들이요 모두 대형사에서 만든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 순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여기에서는 국내 게임이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 게임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뭐 예전에 한 18% 정도 외산 게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14년에는 20, 그 다음에 32%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미우 오리진 같은 경우는 웹젠에서 출시를 한 거죠. 원래는 국내 게임보다는 해외 외산 게임일 가능성, 외산 중국 게임이죠. 중국 게임을 국내 쪽으로 런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중소형뿐만이 아니라 대형 게임사에 역시 유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순위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뭐 게임사가 벌어들이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해드렸듯이 현금 결제를 통해서 뭐 아이템을 얻는다라든가 하는 부분이 결국은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뮤 오리진이라든가 클래시 오브 클랜, 캔디 크러쉬 소다의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고착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마케팅 비용을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중소형 게임사보다는 여전히 뭐 TV 광고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TV를 보다가 PC를 켜야 됩니다. 네. 하지만 뭐 TV에서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100만 명 정도 일단은 형성을 했던 게 새로운 광고를 하게 되면서 100만 명을 확보를, 또 신규 유저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TV 광고를 계속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게임보다는 대형주 개발사 위주로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벤치 같은 거요? 네네. 네. 그런 종목 쪽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도 리니지 같은 경우 NC소프트 게임이고요. 메이플 스토리 2, 히어로스 이런 게임들이 하반기에 계속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도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그래픽도 굉장히 화려한 만큼 뭐 원더 택틱스라든가 관객도 대왕 계속적으로 신규 게임이 나올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방학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온다. 그 다음에 낙폭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매출이 나오는 거는 신 게임이 출시가 돼야지만 본격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중소형보다는 마케팅 비용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대형주 게임 위주로서의 매매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게임주의 반등은 하반기 이후에나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반기 이후고 좀 대형주 위주로 보자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게임하면 또 게임 업계에 또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게임 업계에 또 거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잖아. 우리 이승원 대표가 직접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안타깝잖아. 김정주 회장을 디스했다가 네, 인생에 꼬여 있는 사람인데요. 디스했다가. 이승원 대표도 이거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대작 게임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요즘 흐름. 대작 게임이요? 네. 지금 그 게임을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네. 일단은 환경 자체가 하드코어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 하드코어해졌다는 게 뭐예요? 요즘에 이제 요구하는 그 예전에는 NC소프트나 이런 쪽이 이제 불리했죠. 왜냐면 이제 NC소프트 게임 자체는 이제 무거운 게임인데 네. 지금 자체 스마트폰 사양 자체가 이제 점점 좀 좋아지면서 NC소프트 게임이 이제 모바일화돼도 충분히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쪽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니지가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 NC소프트가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쪽이 좀 갖춰졌다라는 점에서는 네. 이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형 게임사들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에 대한 쪽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이제 유통망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 게임이 한국에 지금 들어오려는 이제 이런 흐름도 반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려스럽다. 결국에는 이 유통망을 쥐고 가느냐, 쥐고 가지 못하느냐인데, 여전히 게임 쪽도 지금 보게 되면 대형사 중에서 이제 텐센트에 대한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는 CJ ENM, 네. 넷마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낙 그 하드코어 라인업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올해 이제 모바일의 원년으로 볼 수 있는 NC소프트, 네.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모바일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플레이를 상당히 이제 잘했죠. 그러니까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1에서 2로 넘어갈 때 근데 이제 보통 머니타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쪽이 증명이 된 업체가 어디냐면 바로 썬데이 토즈입니다. 그러니까 머니타이징이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그 돈질, 현질? 애니팡 1하고 애니팡 2에서 그러니까 보통 2가 됐을 때 대부 시스템의 쿠키런 1과 쿠키런 2는 쿠키런 1 유저들이 넘어오질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템을 또 사야 되니까. 현질을 또 해야 돼. 네,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애니팡 1과 애니팡 2는 이상하게 애니팡 1을 했던 사람들도 애니팡 2 가서 또 돈을 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머니타이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애니팡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증명이 된 기업은 이 썬데이 토지다라는 네.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네. 뭐 이런 기업들 네. 한정해서 좀 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컴투스가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고 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증자를 때렸다라는 부분은 네. 글쎄요. 그 주주 입장으로서는 네. 상당히 좀 그 안타까운 일이어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재미삼아서 네. 우리 새 교수님이니까 네. 나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네. 게임 업종에서 그래서 장기 졸업을 했을 때 하반기까지 봤을 때 그 하나를 딱 꼽는다 그러면 어떤 쪽이 좀 그래도 좋지? 저는 CJ ENM 쪽. 와. 네. 뭐 그리스가요. 사고는 좀 쳤지만 네. 40%의 넷마블 지분을 좀 갖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구글 매출 순위라든가 다운로드 순위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관련주예요. 네. CJ ENM 자회사들라든가 네. 넷마블 관련주로서 네. 결국은 이쪽은 뭐 마케팅 비용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비용으로 인한 대비 수익, 네. 이익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CJ ENM 주가상으로는 높지만 네. 한번 이 교수는요? 저는 좀 특이한 종목. 이 대표는 아직까지 교수 안 받았으니까. 좀 특이한 종목. 뭐야? 웹젠. 웹젠? 네, 웹젠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갔는데 웹젠 같은 흥미롭네. 경우가 좀 이제 시장에서 그 전민기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뭐야? 못 들었어. 재평가될 어떤 거? 전민기적이라든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게임 게임이 이름이야?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이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캐시 그 지금 본 실적이 의외로 찍히더라고요. 네.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웹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조 2천억대지만 네. 다시 한번 그 웹젠의 부활을 한번 우리가 네.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네. 내가 지금 종목을 얘기하시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말할 때 네. 저도 잘 게임 어찌 모르지만 저는 그냥 늘 CJ 이남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 교수가 우리 그 손 유 교수께서 얘기하니까 유 교수, 그냥, 유 교수. 유 교수가 하여튼 손 대장님이 얘기하니까 아니 손 대장님 아니고 저기 유호성 교수님. 유호성 우리 교수니까 네. 교수님 유 교수 실명을 써야지. 간판 2개 달고 다니나요? 하여튼 CJ는 흥미롭습니다. 하여튼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네. 웹챗 이승원 대표 근데 하여튼 이승원 대표가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 네. 촉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여튼 이 교수랑 이 교수의 의견을 또 참고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선택하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공모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요즘 해볼까라는. 공모주 난리 났다면서요? 네. 예. 뭐 상반기 그 공모주 네. 수익률이 한 52% 정도 그렇게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사실은 불안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안주로는 역시 공모주가 계속적으로 인식이 좀 되었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뭐 상반기 수익률이 52%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주가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52%고요.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은 그것보다는 좀 적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역시 창조 경제를 통해서 그 주식시장에 들어올 만한 대형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죠. 미래에셋이라든가 토니모리, 그 다음에 이노션까지 네. 뭐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재미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라든가 제일모직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 공모주의 열풍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확인을 좀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쪽에 사실은 투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왜냐면 수천만 원 갖다 줬는데 받는 건 한 주, 두 네. 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펀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그 상장 기업입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경보제약 같은 경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고 SKD&D 역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죠. 마지막에 상장이 됐던 게 민엔지라든가 유테크 그다음에 동은하나텍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자체에서 기대감이 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번에 크게 여러 개가 상장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좀 보였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동안 제노포커스라든가 코아스템 그다음에 SKD&D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요 공모가 대비 현재가가 100%가 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NS쇼핑이라든가 사이맥스, 세화 IMC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드렸던 이제 대형 이노션이라든가 토니모리 그다음에 토니모리가 오늘 이틀째죠. 네. 네. 그 상장은 10일로 예정돼 있어요. 네네. 네. 예정되어 있는데 뭐 대형 기대감 이런 대형 IPO가 또 들어오다 보면은 네. 확실히 뭐 시총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를 정말 내가 원해서 네. 혹은 생각을 했던 기업들이 공모 청약이나 했을 때는 좀 일정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장 이후에 청약률이라든가 혹은 제가 첫날에 양봉이 나왔는지 음봉이 나왔는지를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네. 확인을 해봤는데 첫날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그 이튿날부터 시작으로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첫날 양봉인지 음봉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청약률 같은 경우 높으면 사실은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첫날 시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네. 청약률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공모주를 하게 되면 당일날 파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이제 10일 이후에 파는 게 네.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6월 달에 나온 종목들 네. 평가를 해봤는데 주가가 그 첫 거래일 시가보다는 다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10일 이후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보고 제가 나중에 또 도표로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닌데 CS윈드라든가 SKC, 코오롱 PI, 아스트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된 후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급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거. 특히 아스트나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상장이 된 후에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매매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공모주가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코스피 대비해서 수익률은 항상 높았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12년 동안의 공모주와 코스피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공모주 같은 경우 확실히 코스피를 항상 뛰어넘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모주에 대한 열풍은 이전부터 혹은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기대감은 계속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 상반기에 그 성장이 됐던 것 중에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반도체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그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도 역시 수익률이 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올라갔던 종목들, 떨어졌던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펀드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에요. 9.5%. 그리고 공모주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딱 까보면, 막상 까보면 수익률이 그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모주 펀드라고 하더라도요, 채권형이 되게 많아요. 채권 쪽으로 투자하는 자금이 많고 일부만 편입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네네. 공모주라고 하더라도 역시 들어오는 받을 수 있는 그 주식의 개수, 그러니까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좀 해 보실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냐면, 과연 공모주 쪽으로 얼마를 투자를 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고요. 과거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현재 10%입니다, 20%입니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공모주를 했던 사례를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모주가 그때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모주 쪽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도 역시 IPO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7월 2일이죠. 지금 7월 2일인데 하반기에 또 공모주를 좀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공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승원 대표는 어떻게 네. 봐요? 그 공모주 공모주요? 투자. 공모주 투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데, 네. 그런 상품들을 자문사에서 잘 찾아보시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뭐 계정에다 받아갖고 해갖고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걸 뚫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알아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네. 공모주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많이 네.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도사 직원이. 네. 근데 보면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다니기 엄청 바빠요. 네. 이거 하시기가. 그래서 네네. 약간 수수료를 내더라도 수수료를 딴 게 아니라, 그래서 공모주 펀드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이승원 대표 양은 좀 적극적인 사람 입장이고, 네. 보통 분은 그런 게 머리 아프면 그냥 공모주 펀드 그런 네. 쪽이 난데, 그것도 좀 길어야 돼. 이제 짧게 보면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공모주가. 왜냐면 네. 품이 많이 들어요. 나머지 돈이 많은 분들은 어느 증권사나 뭐 대출을 끼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모직이다, 삼성 SDI 하면 대출 이렇게 해서 왕창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티가 안 나죠. 그쵸.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것들은 여기 온라인 그 영업부 있지 않습니까? 키움증권에 왔으면 키움증권 영업부에 전화해서 그런 것 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오신 김에 아까 네. 게임 얘기하니까 요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보면 다음 카카오 난리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면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이성원 대표가 좋아하는 카카오 네. 택시, 네. 거기다가 이제 대리운전, 네. 그리고 이제 샵 검색,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저거. 인터넷 전문은행, 네. 네네네. 그런 것까지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샵 검색 같은 것도 뭐 좋다고 만들 얘기는 한번 보시죠. 화면을 그러니까 샵 검색 요즘 보면 사스로 떴잖아요. 네네. 채팅창에 딱 떴잖아. 샵 검색 보면 우리 예를 들어 두남주식 같은 것도 뜨지 않나? 네, 지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원 대표 좀 확인해. 네, 이게 화면을 뭐야? 통해서 샵 보여드릴 검색이 텐데요. 이게 지금 이제 채팅창이죠. 무슨 채팅창? 카카오톡 채팅창인데 여기다가 이제 샵을 버튼을 누르고 해봐. 여기다가- 두남자쇼 쳐봐. 네, 두남자쇼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남자 직접 쳐봐. 네. 쳐봐. 지금 두남자쇼죠. 두남자쇼를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샵 검색에서 나타나는 화면이 이제 저희 이런 거가 저거 나타나는 누구니? 거죠. 잘생긴 애. 네, 여기 나오는 거고 네. 예전에 그 용띠 클럽 두남자 2015년 5월 31일 여기도 이제 두남자 쇼라는 게 있고 카피 제품이네. 우리게 위에 올라오네요. 그래서 2005월 달에 나왔던 것들 이런 유튜브에서 것들이 검색되고.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 저분 좋은 사람. 예, 화면으로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훌륭한 사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카카오 TV를 잠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TV는 네. 못 보여줘 바로? 카카오 TV 보여드렸는데 내리고 내리고 잠깐 바꿨다가 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봐요? 또
그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봐요?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그러니까 네. 네이버랑 대비해서. 네이버랑 대비해서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이제 해외 진출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네. 물론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네.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다음 카카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는 다음 카카오 쪽. 근데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 교수님은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메신저도 인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그 가능성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돈을 엄청 쓰고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모니타이징이 될 거냐인데 좀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장점으로 보는 건 뭐냐면 네이버는 아직도 PC에 오리엔트돼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카카오는 지금 PC 사업부 실적 안 나오는 거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합병하고 나서. 다음 클라우드 날려버리고 짜증나는 사람 많잖아. 다음 클라우드 날렸죠. 네. 그 다음에 주니어도 날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이버 주니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도 다음 퀴즈장을 되게 잘 봤거든요. 네. 애기들 레고 닌자고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레고 닌자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퀴즈장에서. 다음 퀴즈장이 왜 연결이 안 되지? 그랬더니 없애버린 거예요. 돈 안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싹 날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다음 카카오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걸 모바일 오리엔트 되게끔 다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큰 변화에 대한 쪽이 다음 카카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는 큰 점수를 좀 주고 다음 싶고요. TV 보여준다며. 다음 TV를 잠깐 보게 되면 또 화면? 다음 TV도 내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카카오 TV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이 모바일 안에서 이제 TV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나왔던 실시간 급등 이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승원님이 좋아할 만한 거 수혜의 소파 위 잠든 주지훈의 스킨십 이런 거군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런 것들을 찾아주네요. 네, 정아름표 다이어트 권태기 타파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이승원이라는 사람을 네.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승원이라는 사람들을 해갖고 찾아준 거야?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딱 그 이승원님 이승원에 맞게 찾아준 거야, 얘가? 예, 그렇죠. 자기의 그동안의 네. 노래 쿼리를 잡아갖고 뭐. 네네. 그걸 잡아갖고. 보니까 채팅방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좋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카카오 TV 안에서 지금 확인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화면 영상 네, 광고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고가 15초짜리나 되네. 네, 그 다음에 스킵이라서 아마 광고 비용도 꽤 다시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되면 광고 비용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화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살 너무 쪘어. 정아름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살 너무 쪘어. 얼굴이 이런 사각이 화면을 돼간다고. 이제 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얼굴이 사각이 돼가 어떻게 해? 사각이 이승훈 대표 돼가고 얼굴 좀 있습니다.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네. 이 사람 사각이 얼굴이 되고 사각이 있습니다. 됐잖아요, 사각이요. 형님 옆에 있어서 올만 나와요. 뭔 소리야? 저는 급다이어트 들어가죠. 급다이어트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있어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카카오가 상당히 많이 지금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모바일 오리엔트 되는 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은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아까 보니까 검색은 좋으네. 네. 검색은 마음에 들고 다음 TV도 괜찮아 보여요. 카카오 TV 괜찮아 보이는데 여하튼 모르겠어요. 네. 수시간 올라가는데 저는 뭐 딱 두 개 보면 네이버가 싸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그 실적은 두 개 다 메롱이거든요. 근데 더 메롱이 카카오죠. 카카오는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네. 이게 한 달 전, 세 달 훅 떨어졌어요. 네. 예, 두 개 다 마이너스인데 네. 확 떨어졌고 네이버는 한 반자릿수 정도 떨어진 거로 하향 조정되는데 카카오는 19%, 10%. 그건 왜냐하면 돈을 지금 M&A니까 돈을 주잖아요. 네. 김기사한테 인수하고. 네. 저 말씀 택시 많이 타잖아요. 웬만한 택시 보면 카카오 택시 많이 붙이고 다니거든요. 돈 들어간 거잖아요. 벌써 지금 보면 다 고사되기 직전이거든요. 지금요. 콜택시 업체들 네. 난리 났거든요. 지금 네, 난리 났죠. 왜냐하면 지금 콜의 60%가 다 카카오콜이랍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100만 콜도 없고 난리 났어요. 네. 지금요.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하여튼 그것들이 그걸로 정말 모니타이징까지 해서 이승원 대표 말하는 카카오페이가 거기까지 붙여주면 돈 되는데. 네. 그럼 확실히 돈 된 거잖아. 카카오페이 언제 할지 모르지. 곧 하겠지. 그 카카오페이가 조만간에 붙을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붙고 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페이가
이걸로 자체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카카오 TV에 보면 영상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페이스북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얘네가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에 따라서 그 맞는 광고나 이 영상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카카오페이가 그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단에서 뭐 먹겠다가 아니라 광고단에서 먹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퀵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쪽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이라서 저도 지금 보게 되면은 PC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티슈를 주문하기 위해서 PC에서 주문하려고 했더니 짜증나서 어제도 보게 되면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주문을 해버렸거든요. PC는 왜 짜증나? PC에 대한 부분이 단계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스마트폰은 단계가 더 작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PC 결제 부분보다 모바일 결제에 대한 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는 훨씬 더 적은 데이터를 보여주잖아요. PC는 주저리 옆에 붙어 있는 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느낌 와. 네, 뭔지 알아. 예, 그러니까 이 PC에 대한 부분이, 그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분이 점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행동 양식 패턴에 대한 쪽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수집하느냐에 대한 쪽이 관건이라는 거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물론 구글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카카오페이 앞으로 이제 이 페이 그러니까 구글 월렛이라든가 애플페이라든가 뭐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이번에 느낀 건데, 저도 참 미국 출장 가고 나서 느낀 거 얘기해 주면 좋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내가 눈으로 느낀 게 있어요. 6개월 전 대비 이번에 느낀 네. 거. 네. 엄청나게 애플페이 받는 애들이 많다. 또 하나 느낀 건 벌써 구글 월렛 받는 놈들도 많다. 예? 이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4개의 기관과 그 극비 회동을 하고 있다잖아요, 애플이. 네. 네? 애플페이가 네. 들어오려고. 네. 하여튼 누가 됐건 간에 하여튼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되면 전화 이성대 PM이 많이 쓰고 있지만 저도 일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를 할 것 같아. 어땠건 그게 네. 애플이 됐건 뭐 다음이 됐건 뭔가 이거 찍고 가는 거 있잖아. 네. 이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철 같은 거가 되고 그렇죠. 된다라면 이성훈 대표 이미 찍고 가잖아요.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면 네. 충분히 그러니까 누가 더 통합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유 교수님은 근데 그 지하철 뭐로 타요? 전 스마트폰으로 안 타고 카드 찍고 탑니다. 뭐로 타? 아직까지. 카드로? 카드. 네. 근데 우리 유 교수님도 네. 그냥 6개월 정도 지나면 그걸로 바꿀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방을 또 다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아직 안 돼갖고. 왜? 그러니까 전부 통합됐잖아 지금 교통카드가. 교통카드가 통합되더라도요. 그러니까 카드는 통합이 됐는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으로는 NFC가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네. 네. 이것들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아직 카드로 쓰는 경우가 지방은 카드가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훅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멀지 않은 시간에 다 쓰겠죠, 그죠? 네. 그렇겠죠. 네, 뭐 삼성페이 뭐 하나가 됐건 뭐가 됐건 누구 하나 일단은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수님은 수고하셨고요. 또 잠시 후에 또 같이 한번 또 회동 우리 점심 먹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